오늘 어디 가시나요? 오늘 성수 본점 남한산성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지금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식이 원래 자주 있는 건가요? 본부별로 지점별로 회식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참석하는 편이에요. 본부가 너무 많으신데 맨날 이렇게 그렇죠. 행사 다니시는 거 아닌가요? 행사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하면 가고요, 초대 안 하면 거의 안 가요. 오늘 그러면 주인공으로 그러면 저는 주인공 아니죠. 손님이죠. 그러면 잘 빨리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대표님, 저희 이제 야유회 가고 있는데 대표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어디 조직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대표님이 말하는 제이어스 그리고 신경렬이란 사람의 어떤 게 있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저는 지금 이제 보험업계 15년 차입니다. 이제 3번의 조직 성장의 실패 과정을 좀 겪었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나와 함께 할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조직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많은 관리자들이 또는 많은 설계사들이 조직을 떠나고 조직을 이탈할 때 어떤 조직의 제도나 시스템, 수수료, DB 이런 것들 정말 너무 중요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를 떠나야 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관리자들, 또 많은 설계사들은요, 상위 관리자와의 어떤 갈등, 어려움, 관계로 인한 어떤 상처, 도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가 라고 봤더니,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조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왜 떠나죠? 어떤 이유가 있죠? 싸움? 보통 왜 싸우죠? 속았다라고 느끼고. 이게 이제 투명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에는 이렇게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 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거나, 맞아요. 또 구두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실제 왔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다시 말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는 못 해줄 것 같구나 라고 말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경우인 거죠. 또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 성장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이제 61개 지사의 관리자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우리 특히나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혼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5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리크루팅 무조건 해야 되죠. 그쵸? 리크루팅 없이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없단 말이죠. 일단 조직원이 있어야 관리자라는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크루팅은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리크루팅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쟁취한 사람이 결국 관리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크루팅만 해야 되냐? 사실 개인 영업도 하시는 관리자들이 많이 있어요. 리크루팅과 영업만으로도 사실 시간이 빡빡하단 말이죠. 그런데 리크루팅 해놓은 설계사들이 정착하고 성장하게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에는 2가지 측면이 있죠. 심적인 매니지먼트 관리가 있고, 트레이닝이 있어요. 트레이닝. 이거는 이제 교육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스킬이나 어떤 상품, 전산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근데 교육만 하면 되냐?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매니지먼트란 말이죠. 관리는 뭐가 있어요? 회식도 시켜줘야 되고, 스케줄 관리도 해줘야 되고, 조인업도 가져야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4가지만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은 이제 마케팅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마케팅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고객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이제 드러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관리자들이 설계사들의 마케팅까지 신경 쓸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설계사들도 노동자로 계속해서 전략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한 건 계약해서 한 건 먹고 사는, 그냥 이런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일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해야 될 역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리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하냐? 사실 지점장이 이 5가지 다 하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사실 그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한계를 많이 느끼죠. 제가 많은 관리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한 4가지는 조직의 시스템과 문화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지만 한 가지 부분은 무조건 본인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리크루팅,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모티베이션, 마케팅 5가지 중에서 제가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지점장님이 하셔야 돼. 이게 뭘까요? 같이 하는 분과의 교감. 그게 매니지먼트예요. 정답입니다. 리크루팅, 시스템이나 문화, 제도, 마케팅 안에서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트레이닝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스템, 결국은 교육이라는 체계 안에서 내가 매일 앉혀놓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조직 문화와 시스템 안에서 월간 교육 또는 차월별 교육 또는 신입 입가 교육, 경력자 교육 다 제도가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장님이 혼자서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또 마케팅 저희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영상 촬영부터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까지 우리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관리자가 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 하나가 결국 매니지먼트입니다. 그것이 설계사와 관리자와의 깊은 교감을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다른 관리자가 조인업 갈 수 있죠. 그쵸? 네. 지점장님의 지점원이랑 다른 관리자가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 달, 2달, 3달, 1년, 2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상한가요? 본인이 이상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부분은 사실 로열티를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로열티를 내가 가지고 와야 돼요. 내 팀원으로부터. 그래서 매니지먼트 영역은 내 거입니다. 또 매니지먼트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C플랜과 활동관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C플랜 체크를 다른 관리자가 해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별로죠? 네. 예, 오히려 화가 나지 않아요? 혹 제가 지점원들을 불러다가 그 C플랜을 대신한다, 느낌 어떠세요? 한 번은 해도 그럼 약간 뭐 식민지 느낌이 아닌가? 그렇죠. 사실 그거는 이제 월권이에요. 제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유한 지점장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갖춰진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나의 역량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레버리지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이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근데 바쁘게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그냥 시간을 많이 쓰는, 노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쁘게 살면서 동시에 내 시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시간의 한계로는 24시간이지만 다른 사람의 시간을 갖다 쓰면 10명이면 240시간을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의 속도가 납니다. 사업의 레버리지의 속도가 나는 거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추월차선을 타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관리자도 똑같아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죄송합니다. 수수료를 1000%, 10,000%를 준다고 해도 어려워요. 왜? 내 시간의 한계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규모 조직으로 5명 미만, 10명 미만 또는 20명 미만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년째 성장이 안 되고 정체가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분들께 과감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손해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분들께 저는 자신있게 레버리지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내가 가진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시키고 띵가띵가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행 다니고 골프 치면서 여가를 즐기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시간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점장님? 네. 그렇게 시간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더욱더 집중해서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야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너무 거창했죠? 거창하긴 한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쉽게 물어볼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밀이기도 하고 영업 비밀이잖아요. 영업 비밀인가요? 근데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얌체 같고 그래서 못 물어봤는데 오늘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알았고, 사실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나눠서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다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배우도 좋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지점장님도 아시겠지만 또 저희의 이 시스템이 직영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영형이라는 것은 수수료를 적게 주고
모든 걸 회사가 해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직영령은 적게 주면서도 또 레버리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제이어스 총괄이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구조는 많이 내리면서 시스템은 레버리지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곳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그 직영이라는 데도 저도 이렇게 가보고 봤는데 막상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장점이 사실상 없고 근데 실상은 처참했는데 제이어스에서 좀 놀란 점은 이런 시스템이 사실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 있다. 진짜 적절한 표현이었네요. 이거 제가 좀 써먹어야겠다. 가격으로 묘사를 하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묻어나여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등석 비행기를 타는데 거기 라운지도 이용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막상 나는 그 저가항공사 비용을 내고 그 모든 혜택을 받고 있다. 정확합니다. 이게 더 적절하네요, 표현이. 요걸 좀 써먹어야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인터뷰가 끝나니까 이제 4분이 남았네요. 이제 오늘 이렇게 야유회라는 행사를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RTMMM 중에서 뭐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모티베이션이죠. 그렇죠. 되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매니지먼트도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매우 기대가 됩니다.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시니까 이런 기회도 있고. 아유, 고맙습니다. 장소가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남았네요. 우리 앞에 운전하시는 본부장님이 벌써 전화가 두세 번이 올렸는데 저희 인터뷰한다고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이제 전화 받으실래요? 괜찮습니다. 운전 고생해 주신 박상원 본부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